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 종가가 873포인트였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870선을 넘어선 건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5.4% 상승이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한 주 동안 0.04% 소폭 하락을 기록했는데 종가는 2,496이었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가 약세를 보인 것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금주에도 국내 증시는 정책 모멘텀에 한껏 끌어올려진 코스닥 지수가 시장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코스피도 2,500선 안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신 종목 상담까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지부터 듣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예. 아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간 15,000원 대비 2만원까지 거의 좀,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2월 달에 미국 트라이엄프사와 좋은 계약을 하면서 일단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최근 주가를 좀 견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3거래일간 좀 주가가 조금,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과정이, 일단은 그 4분기 컨센서스를 맞춘 항공기계 부품 쪽으로, 이제 산업 부분 쪽으로는 아스트밖에 없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아스트에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 일단 그 한국 항공우주가 올해 3월에서 5월달 사이에 그 미국 APT 사업 그 약 17조 원 규모의 사업인데 그 사업의 수주를 지금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기계 쪽으로 이제 부품 사업 쪽으로 전체적인 그 주가가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아스트가 좀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좀 또 공장을 좀 확충을 하면서 매출을 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발판을 다 마련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2017년 대비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올해 매출, 그 예상 매출액이 약 3천억 정도로, 작년 대비에는 좀 다소 상승한, 그런 목표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 컨센서스도 지금 잘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스트 같은 경우는 그 항공 부품 쪽으로 산업 부품 쪽으로는 가장 유망한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좀 추천을 드렸고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4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아스트가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 투자의 규제 김기민. 예, 월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셀트리온 살펴볼게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1%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3인방이라고 불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5%,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모두 일제히 자산 최고가가 경신이 됐었고요. 김기민 팀장께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한 20만 원 초반대부터 이제 계속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너무 빠르게 올랐죠. 아무래도 뭐 이제 코스피 상장이 되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바이오의 대장주 역할을 뭐 앞다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본에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는 좋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거 무조건 조정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추가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따라가지는 마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김기민 팀장의 포트에 셀트리온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1만 원 선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였고요. 주가는 0.08% 정도 소폭 밀렸었는데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탈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일섭 소장님. 네, 매수 가능하다기보다는 예.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이 기술주가 그동안 강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강세를 가졌던 거고 지금 그 미국을 보시면 다우 나스닥이 다 같이 가고 있지만 나스닥의 강세가 사실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거든요. 애플이라던가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이런 거의 주가를 보시면 사실 이번 주도 강세예요. 이거는. 근데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이 지금 길게 보면 2013년도 이전 그때부터 밑바닥에서 올라온 지금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도 같이 궤를 같이 한 거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그리고 뭐 휴대폰 쪽이든 이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왔는데 지금 IT 기술주의 이런 강세가 이제 조금 꺾인다기보다는 속도를 지금 조절할 지금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당연히 속도를 조절하는 것 뿐이고 그러면은 몇 년 전에 이제 막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안 가고 있을 때 예전에 그 차화정 장세 기억나시나요? 그때 삼성전자 진짜 안 갔거든요. 차화정만 그때 계속 떠들다 보니 삼성전자 놓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뜨거워서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또 삼성전자가 안 좋다 하면서 뉴스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또 장기적으로는 노려야 될 타이밍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유수의 IT 기업들 다 마찬가지인데 네.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 오히려 사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봐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종목도 보겠습니다.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의 주가가 15%나 급등이 있었고요. 보톡스인 나보타의 미국 출시 임박 소식이 주가에 강세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대웅제약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리는데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소장님. 네.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톡스 만드는 업체, 엘러간이 보톡스를 원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메디톡스가 들어왔는데, 지금 휴젤이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휴젤, 메디톡스, 그 다음에 대웅제약의 나보타, 그리고 휴온스가 휴톡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C&D라는 코넥스 기업을 파마리서치가 인수를 해서 이제 생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4-5개 기업 되는데,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이제 미국 진출, 출시 임박,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휴젤 메디톡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을 하나씩 개척할 때마다 파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러간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 보톡스 시장은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보톡스 관련주들은 강세를 띌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생관계, 작게 보면 경쟁관계예요. 그러니까 파이는 커지고 있으니까 경쟁관계이자 공생관계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미연 관련주 속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경신이 종가가 나왔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에도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 공개해드리면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1%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거래일 만에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24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0.5%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한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지금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4%나 급등하고 있는데요. 위탁 생산과 바이오시밀러 부문 이익 증가 기대감에 삼성물산을 제치고 코스피 시총 8위에 올라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네이버와 KB금융이 각각 0.7%, 1%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신한지주도 0.7% 오름세를 보입니다. 오늘 금융주도 다소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녹십자 홀딩스나 JW 중해제약도 3에서 4% 급등이고요. 제약 바이오주가 코스피 시장에서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움직임을 좀 살펴볼게요. 예, 현재 양시장이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틀째 오름세죠. 2,500선 훌쩍 뛰어넘어서 전거래일 대비 0.5% 상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16년 만에 870선 돌파했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장 초반 1%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881포인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지수는 지금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이는데 지금 2.4% 강세이고요. 3인방이라고 꼽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7%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의 상한가였죠. 오늘도 10%나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 3인방이 오늘도 일제히 오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오름세예요. 신라젠도 2.6% 강세, 티슈진도 1.6%, 메디톡스도 2% 이상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월요일 국내장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질 텐데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 오셨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기민 팀장님의 수익률 자랑 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좀 살펴보죠. 네,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셀트리온을 들고 계십니다. 지난 1월 8일에 주셨던 종목 일주일 만에 수익이 지금 23% 이상 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니까 지금 수익률이 25%를 넘어섰겠군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팀장님. 네, 지금 아무래도 현 트렌드가 제약이나 바이오 쪽으로 많이 이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IT 이쪽 하이닉스에서 빠진 자금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올랐다고도 볼 수 있고요. 기쁜 소식이지만 당장은 지금 셀트리온이 나빠서는 아니고 이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한 주 만에 25% 가까운 수익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일섭 소장께는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코스닥 시장의 초강세에 일단 편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지금 난리인데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구멍이 뻥 뚫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코스닥에서 삼성전자 시총을 넘는 종목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을 대자뷰시켜서 비교하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에 비해 제 생각에는 코스닥의 그 내실이 많이 찼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거품이다, 추격 매수 위험하다 이것보다는
강력히 편승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 물질을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지금 가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욕을 하기보다는 참여를 해서 수익을 얻어가자, 이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신일스포 소장은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아 오셨을까요?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저희 먼저 김기민 팀장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2종목 알려주시죠. 네, 제가 11호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 정책이 뭐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이제 살리기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편중할 때는 아무래도 뭐 이제 단일 종목을 50%, 70%씩 실는 것보다는 가장 뭐 정석이죠.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안정적인 약간 이제 채권의 느낌이 나는 게 이제 뭐 지수형 펀드, ETF에 투자하는 건데요. 그때 지금 현재 뭐 코스피보다는 작년에는 이제 코스피의 한 해였지만 올해는 이제 코스닥의 한 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현재 지수가 뭐 2,400에서 2,500까지 온 만큼 코스닥 또한 600에서 지금 1,000까지 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800 가까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150 특히 레버리지에 이제 뭐 투자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단기간에 또 상승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 물론 이제 지수가 이제 한 2배가 오른다면 이제 뭐 단일 종목은 뭐 10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 단일 종목을 골라내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에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이제 시장을 보면서 관망하면서 이런 이제 지수형 펀드에 약간 이제 투자하신다면 수익 또한 이제 잘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하셔서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15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쪽 주가가 이제 많이 좋지 못하죠. 뭐 IT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우려도 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의 우려는 어디까지나 이제 뭐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뭐 센티멘털한 부분이고 좀 이제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빠른 수요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우려와 달리 생각보다 반도체는 상반기에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그럼 호조세를 이어간다면 어쩌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실적은 잘 나오는 거고 주가가 당연히 견인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을 이제 많이 내놓고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을 왜 내놓냐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 또한 이제 포트를 편중을 조금 바꿔가는 겁니다. 트렌드를 바이오 쪽으로 가겠죠. 그럼 그렇다면은 그 바이오 쪽으로 간 자금들이 다시 오지 않는가? 이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금은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하이닉스에서 이제 조금 빠져나간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의 우려와 반대로 이제 다만 이제 뭐 업황도 좋고 다만 주가가 조금 이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바로 이제 매수하셔도 좀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이제 8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빠져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나왔다 했는데, 바이오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셀트리온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0만원 초반대에서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매수하시면 좋겠다. 목표가는 그때 한 30만원 정도였는데, 목표가를 30만원 정도로 설정했는데 지금 35만원 정도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하루하루 주가는 어떻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놓고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한 차익 실현 매물 또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던지지 않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또 던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 이제 상장이 되게 된다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싸움을 잘 이제 관찰하시면서 어느 쪽에 내가 투자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결정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셀트리온에 아직 이제 포트에서 빼지 않고 담고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모두 털고 나오자는 아닙니다. 절반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절반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어째 또 주가의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서, 아무래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 같은 게 조금 더 이제 좀 더 가깝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또한 추가 매수는 아니지만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오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텍 조금 생소한 종목인데요.
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급차나 물류 차량 뭐 이런 거 특수 차량 같은 업체를 제조합니다. 아예 차량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큰 매력은 없다고 보지만 그 종속 회사인 이제 오텍 캐리어나 뭐 이제 오텍 캐리어 냉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지분을 한 50에서 80%씩 갖고 있는데 결국 냉장이나 에어컨 쪽 이제 공조기 이런 쪽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실적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8년은 지금 1조 매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무래도 요즘에 뭐 미세먼지도 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후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열사병으로 죽은 환자가 이제 뭐 집계가 되면서 이제 뉴스에 이제 곧 여름이 되면 또 그런 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 이제 에어컨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에어컨 사업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기술이 또 외국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또한 시가총액도 지금 한 1693억 원 정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에 이제 아무래도 또 지금 시대 트렌드를 조금 따라가는 주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업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코스닥에서 왜 포트폴리오에 3개밖에 없냐? 그럼 뭐 좋은 종목은 어디 있냐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한번 찾아본 종목으로 오텍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보다 한 30% 정도는 이제 좀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까지 뭐 제시해 드리기는 애매하나 뭐 한 손절가도 한 뭐 9,000원 정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에이프로젠 KIC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이제 갑자기 또 생소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나라 KIC랑 같은 종목입니다. 나라 KIC가 이제 이름을 바꿨죠. 에이프로젠 KIC로. 예. 바꾸면서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와 이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에이프로젠의 이제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이제 나라 KIC라는 사명을 버리고 이제 에이프로젠으로 간 건데, 현재 지금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주가가 지난번에 이제 거의 한 19,000원 선을 터치하고 바로 빠르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는 않았고요. 한마디로 이제 어디 큰 손들이 이제 크게 매도를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작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거래량 같은 경우 크게 큰 변동성은 없고요. 한번 이제 거래소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키움이나 이제 삼성증권 같은 데서 거의 한 10억에서 7억 매물 정도가 나온 거는 사실이나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는 아주 극소수 물량이 좀 나온 것 뿐입니다. 지금 만약 보유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언저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업황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바이오 쪽에서, 그리고 에이프로젠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닙니다. 그 에이프로젠의 지분을 지금 또 갖고 가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KIC를 6위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12에서 6위 종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민 팀장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오텍이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고, 나라 KIC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사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 에이프로젠 KIC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김기민 팀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 봤고요. 이번에 신일섭 소장 종목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10위 종목 봐주시죠. 네, 10위 오로라입니다. 그대로죠. 2016년에서 2017년에 52부작 애니메이션 주사위 요정 큐비즈가 EBS에서 반영됐었거든요. 근데 생방송 본의 한이 아시죠? MC 그리 친구 둘이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그 본의 한이 안에서 그 주사위 요정 큐비즈가 방영했었는데 그 오로라의 대표적인 캐릭터 유와 친구들 알려드렸죠. 그래서 넷플릭스랑 협약을 해서 3D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이런 기대감 막 나왔었는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만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니죠. 주사위 요정 큐비즈라고 이제 주사위 모양인데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보니까 키즈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이센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라는 지금 그 왕구 제조 업체에서 이제 컨텐츠 전문 기업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 디즈니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월트 디즈니. 도널드 덕이라던가 곰돌이 푸
이런 거 우리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 그냥 뭐 외국 건지 모르고 접했는데 그 뒤로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캐릭터 하나를 잘 키우면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면서 성공을 한 건데, 유와 친구들하고 주사위 요정 큐비즈 이렇게 쌍두마차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올 때마다 오로라는 부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그 9위는 한세 시럽입니다. 한세 시럽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세 시럽 보니까 지금 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2년 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전방 산업이 회복이 되면 OEM, ODM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뭐 주가를 보여드렸어요. 갭의 주가, 그리고 나이키, 그리고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 엄청 급등했습니다. 지금 갭 지금 2014년 9월달 고점에 거의 다가섰고요. 나이키 좀만 더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를 가요 지금. 그리고 패스트 리테일링 이번 연도 2018년도 1월달 들어서 급등했어요. 그래서 2015년 7월달 가격에 거의 근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갭이라던가 나이키, 뭐 갭 부분을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유니클로, 자라, 뭐 이런 쪽이 지금 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OEM, ODM 그 주가는 이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큰 그 러시아 인형 아시죠? 그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 작은 인형, 작은 인형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키높이 맞추기인데, 미국 시장이 강세를 띠니까 코스피 시장이 따라가는 거고, 미국 시장에 암젠, 화이자 이런 것들이 가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강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한국 시장이 따라가죠. 그리고 업종으로 들어와서 뭐 갭이라던가 나이키가 주가가 이미 지금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 그럼 이제 OEM, ODM을 하는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것들이 따라 오르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막 너무 이제 뜨거운 거에 집중되다 보면은 이런 쪽을 못 보는데, 이런 쪽을 보면은 예, 아주 좋은 뭐 그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8위 SPC 삼립입니다. 피그 인 더 가든 설명을 드렸는데, 피그 인 더 가든이 샐러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려는 소식이 나왔고요. 피그 인 더 가든 뭐 요즘에 샐러드로 대신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식사를. 그래서 이쪽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고, 보니까 소용량 간식용 샐러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소용량은 당연히 뭐 1인 가구나 이런 거에 미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제빵기사를 자회사 고용하는 방안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하고 최종 합의를 했어요. 뭐 이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왔는데, 뭐 심리적으로 자꾸 언론에 나오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로 해서, 그러니까 제빵기사가 원래 아웃소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고용을 해서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좋은 거죠. 어쨌든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도 살짝 움직이려는 것 같은데, 자, 제주항공 LCC 대표주자 있었고, 진에어가 12월 8일날 상장했어요. 크게 뭐 없었어요. 진에어가 일단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상장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시장 상황도 좋고 LCC에 대한 평가도 좋고 제주항공이 일단 처음에 보여줬기 때문에 진에어도 뒤질 수 없죠. 왜냐하면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고 유일하게 대형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장거리 노선 진에어만 갖고 있거든요, LCC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부각이 되었었는데, 이제 주가는 이제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예림당이 TA홀딩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TA홀딩스를 갖고 있으니까 TA항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림당은 사실 출판 회사의 어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 시황에 왔다 갔다 하는 주가거든요. 예림당하고 진에어, 제주항공을 보시면 되게 비슷해요, 지금. 뭐냐면 2017년도, 2018년도 이제 지나면서 급등을 했다가 약간 쉬고 있어요. 다 비슷하죠, 지금. 그래서 LCC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그룹이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톡스 얘기할 때도 대웅제약이나 휴원스가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보톡스 관련주가 많아지면 더 언급이 많이 되고 어떤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힘이 더 생겨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LCC가 한 기업만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예림당이 TA홀딩스를 통해서 TA항공을 소유하고 있지만 TA항공이 이제 상장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오게 되면 제주항공, 진에어, TA, 아까 보톡스랑 마찬가지로 LCC도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경쟁이 치열한 게 될 수도 있지만 LCC의 주가가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 6위입니다.
오늘은 휴스킨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뭐 리프팅 실이라던가 뭐 한스바이오메드의 어떤 재생의학 이런 쪽 많이 설명을 드렸고 벨라젤이란 브랜드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유방 확대 술에서 많이 쓰고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벨라젤 마이크로라는 것 가장 최신판으로 출시된 거 또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제 뭐 라인업이 다양해요. 오늘의 휴스킨은 뭐냐면 연구용 스킨이에요. 사람의 인체 피부랑 똑같이 만든 거.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점점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어떤 환경단체라던가 이런 거에 여론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 막 우리가 생쥐는 조금 작아서 이제 무시를 하는데 막 그 어떤 과학 실험이라던가 뭐 의학 실험 연구하는 그 뉴스의 화면 보면 항상 생쥐한테 무슨 막 주사기 바늘 꽂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걔네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연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가짜 피부로 그럼 더 좋잖아요. 가짜 피부지만 인체에 가까운 피부고 그럼 동물 피부보다는 어차피 동물한테 실험하는 것도 사람한테 쓰려고 하는 건데 사람한테 직접 하기 그러니까 동물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 피부와 가까운 곳에 하면 더 좋죠. 동물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인체에 조금 더 잘 적합되는 그 부분을 개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휴스킨이라는 것을 한스바이오메드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생활용품회사 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계들이 연구 개발하는데 한스바이오메드의 휴스킨을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라인업이 되게 많죠. 미용 쪽도 있지만 이런 연구 쪽 부분도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생의학 부분에 맞는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가 만드는 라인업은 되게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스바이오메드는 주가의 모멘텀을 여러 군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도 주가가 강했고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오고 있지만 중소형주로서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이쪽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춘 어떤 신약 개발, 그쵸, 신라젠 같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후보 물질들이 뭐 하나 터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지금 이제 실생활에서 쓰고 있고 이미 이런 바이오도 괜찮다.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님 종목 봤습니다. 종목 변동은 없었고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매주 어떤 모멘텀들이 시장을 움직일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5위부터 종목도 볼 거고요. 저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447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SK케미칼이 최근에 주가가 강하죠. 오늘도 7% 이상 오르던데 이거를 매도하고 하락하고 있는 SK디스커버리를 추가 매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십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 SK케미칼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지금 다들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 겁니다. 예. 지금 문자 주신 분 말씀대로 그렇게 가도 저는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 SK 디스커버리도 그러면 성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말씀대로 그냥 SK 디스커버리를 차라리 추가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굳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현금 보유해 두셨다가 현금의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좋은 건 SK케미칼 매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예, SK케미칼이 오늘 장에서 7% 이상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자리 매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김기민 팀장님의 또 포트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9219님께서 주신 서희건설 좀 봐드릴게요. 서희건설을 1236원에 30% 사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달라고 적으셨는데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들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3년이요? 네. 예.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우리나라 삼성전자 포함해서 기술주의 강세가 그동안 득세를 펼쳐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암젠, 화이자, 존슨앤존슨 같은 제약 바이오로 전파가 됐고요. 그 다음 코스트코 홀세일, 월마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소비가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뭐가 또 좋아졌냐. 알코아 같은 세계 최고의 알루미늄 회사 신고가, 쉐브론 같은 정유주 신고가, 포스코 지금 계속 올라서 9만 원대 진입. 자, 이런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가 워낙 세고 코스닥이 워낙 세지만 이런 경기 민감주가 바닥을 치고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지금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 강남 쪽이 오른다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 실패 그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철강 가격,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주가들이 다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건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 재건축이든 뭐든 신규 건설이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희건설 같은 주식을 사서 나중에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사는 그런 테크트리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주는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면은 2022년이나 2023년까지 들고 가서 거의 제 생각에는 10배 이상 오를 것 같습니다. 예, 향후 5년 동안 들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건설주, 그중에서도 서희건설 문의 주셔서 저희 봐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거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경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장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아시아나 항공 한중 관계 개선 시에 항공사 중에 가장 큰 그런 중국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공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 대비 2017년 대비 중국인 관광객 예상 수 밴드가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잡아보면 작년보다 최소 80에서 100% 정도는 관광객이 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현재까지의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럴 때는 최근에 좀 뒤따라오는 이 저비용 항공사 LCC들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적습니다. 반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중국 노선 비중이 좀 큰데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좀 가장 좀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소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오랜만에 대량의 동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224만 주, 기관이 133만 주의 동시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6% 넘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많이 올랐다고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인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근처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중국 관련 소비주 이런 것들과 같이 비교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5,150원, 목표가 6,500원, 소절라인 4,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항공주는 그간 좀 부진했었죠.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구체적인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고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김기민 팀장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유지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모 회사인 세븐스타벅스, 이제 현재 비덴트죠. 이쪽 관련하여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수한 시점이 이제 한 1,050원, 1,000원대였는데 지금 현재 1,300원까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당시 이제 목표가를 한 1,500원 정도에서 한 이제 2,000원까지는 이제 뭐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또 정부 규제가 또 생겼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이제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지금 뭐 목표한 대로 이제 빠르게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추세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 같은 경우 그게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제 말이 나왔다 뿐이지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관망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포트에 조금 담겨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이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또 삼성전자 말씀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지금 당장 사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잘 좋지 않는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지금 IT 쪽, 이제 반도체 쪽 시장의 성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뭐 경제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 요즘에 이제 뭐 해가 바뀌면서 코스닥과 바이오 쪽의 말이 많이 나왔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우리가 했어도 가장 많이 했던 말이 4차 산업, AI 쪽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뭐 4차 산업과 AI라면 결국에 이제 반도체가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재료 중에 원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지금 아무래도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한 30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그리고 뭐 애플이나 다른 이제 타 국가에서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어느 정도 이제 애플보다 좀 뭐 추월해 나가고 있는 거를 이제 조금씩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뭐 휴대폰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마저도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금껏 항상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또 이제 뭐 거래량 같은 경우 또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이제 또 바이오 쪽이나 코스닥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가격이 많이 이제 뭐 빠지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빠진다고 이게 뭐 100만원까지 빠질 종목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경제와 코스피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또 이제 견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방이 막혀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네.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고 바닥이 확인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요즘에 뭐 이제 뭐 노후 대비한다, 뭐 연금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연금 대신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한 주 한 주씩 사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연금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삼성이 이제 반도체 사업에서 큰 이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이익을 지금 보고 있을 때 그렇다면은 다음 시장의 먹거리는 어떻게 될까? 차세대 먹거리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삼성이 또 밀고 가는 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어떻게 보면 차세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바이오로직스 그러면 언제 살까요? 그냥 계속 사도 됩니다. 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될까요? 네, 사도 되고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사도 될까요? 네, 사도 됩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종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좀 제 포트에서 비교를 한다면, 오텍, 그리고 에이프로진 KIC, 뭐 유진트 이런 작은 종목 대비 이런 또 큰 종목은 그냥 뭐 큰 변동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수익이 내기가 뭐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겠죠. 다만 깔고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한 30-40% 아까 말했다시피 한 종목을 한 15에서 20% 담는다고 볼 때 한 두 종목 정도는 이제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뭐 지난주에 또 김지훈 팀장님 나오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배에서 10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현재 추세도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0%에서 40% 정도 이제 수익이 나신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하시고 좀 빠른 종목으로 좀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뭐 축구로 본다면 이제 내 포트폴리오의 감독이 되시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이런 이제 수비적인 종목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하신 다음에 공격적으로 좀 이제 작전을 변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수비 종목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와 이제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메리츠종금증권 말씀드릴 거고요. 메리츠종금증권 거의 이제 4,500원 이하에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제가 이제 시장 관심 받으면은 금방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올라와 버렸습니다. 또 벌써 오늘만 해도 뭐 3.36% 오르고 있는데요. 벌써 뭐 한 2주 정도 사이에 거의 한 근 20% 이상은 오른 것 같네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당연히 이제 시장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또한 현 여태아 증권사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PBR도 높고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이제 영업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영업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배당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주고 있고요. 배당락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방 탄성력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종목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격은 이렇게 나가 있고요. 또 현재 만약 그 당시에 이제 포트에 편중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은 차익 실현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한 50% 이상 차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다수 이제 종목은 이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되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이제 좀 많이 빠진 IT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1위 종목으로 삼천당 제약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오늘 그 앵커님 같은 경우는 출근 어떤 거 타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대중교통 시간이 아니어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 타셨구나. 예. 오늘 뭐 대중교통 뭐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예. 위사먼지 때문에. 위세먼지나 뭐 이런 거 많으면은 눈이 많이 건조하게 돼요. 많이 눈이 건조하는데 혹시 뭐 렌즈 같은 거 끼세요? 예, 앵커님도? 가끔요. 가끔? 예. 이제 렌즈 같은 게 끼게 되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 많이 심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인공 눈물 시장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제약회사가 이제 삼천당 제약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쪽 시장에도 또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한 14,000원에서 15,000원인데 주가가 안 간다 하고 그때 한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동시에 말한 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을 받으면 한번 간다. 그 당시에 항상 이제 유력했던 게 IT 쪽이 항상 이제 유력했거든요. 또 바이오가 조금 주춤하면서. 그리고 뭐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 쪽이 가는데 그럼 바이오가 한번 가면은 또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급등을.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7,000원 중반에서 이제 막 거래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략을 말씀드리면 27,000원 초반에서 26,000원 후반에서는 이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3만원, 32,000원까지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탑픽인데 그만큼 빨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에는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종목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초단기 종목으로 보셔도 좋을 만큼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조금 이제 시장 가격을 확인하시면서 이제 조금 단기 투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시면서 이제 이런 널뛰기 차트 안에서 조금씩 매수와 매도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위 종목 삼천당 제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기민 팀장 종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 비중이 좀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좋은 종목이고 또 회사가 삼천당 제약이 그냥 말을 했을 때도 아니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그냥 껍데기 회사가 아니라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겁니다. 다만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린 경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00만 원일 때 와 비싸서 못 사겠다 했다가 이제 270만 원, 280만 원까지 갔습니다. 다만 지금 좀 떨어졌죠. 오르고 있는 추세를 조금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종목을 10종목을 봤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실어가면 좋을지를 알 수 있는 포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매수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같이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도 공부 좀 해보십시오. 저 이번에 신일섭 소장 종목 볼 거고요. 5위 종목부터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부를 짧게 했더니 시간이 여유로워서 좋네요. 네, 일단 5위 펄업 있습니다.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2017년 9월 달에 상장됐죠. 86,400원에서 25만 원까지 3배 넘게 오르는. 단 한 번도 어떤 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장의 시기도 중요한데 판을 잘 깔아놓은 상태에서 상장을 해야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에 트렌드는 강력한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그게 이제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어떤 헤게모니는 넘어갔지만 거기서 잘 적응을 해서 또 대박을 터뜨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을 개발한 건 아니고 그 캐릭터나 이런 거 그대로인데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옮긴 거죠. 장소만. 연극 무대에서 영화 무대로 옮기던가 영화 무대에서 연극 무대로 옮기는 것처럼 똑같은 황정민인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옮기는 건데 펄업 있으면 이제 NC소프트나 이런 리니지가 리니지 M으로 성공을 거뒀듯이 레볼루션하고 그런 것처럼 판을 잘 깔아놓은 상태에서 마침 상장을 해서 이제 신흥 주식 갑부까지 되었죠. 사실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시 기업을 키워서 상장을 해서 신흥 갑부가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자기 사업을 일궈서 돈을 버는 거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기나 질투가 약간 있을 뿐이지 그렇게 정당하게
자본주의 사회에 꽃을 피우는 거는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일단 대기업들이 하는 문어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상장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펄어비스의 뭐 김 의장은 대단한 사업에 성공을 거뒀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검은 사막 PC방 란 각성 이벤트를 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PC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레벨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뭐 현질도 이제 웬만큼 해서 캐릭터를 키우다 보면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으면 하잖아요. 안 그러면 진부해지니까 계속 어떤 대규모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뭐 길드전 펼칠 때도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뭐 프로모션을 해서 계속 사람들이 유저가 거기 남아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란이란 캐릭터를 출시했어요. 뭐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남자도 좋아하겠죠. 지금 동방의 큰 나라에서 무예를 연마한 여성 캐릭터예요. 봤더니 역시나 되게 복장이 야하더군요. 근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런 카카오 게임즈가 배급을 했어요. 펄어비스 것도 검은 사막도 카카오 게임즈가 계속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이 검은 사막은 지금 출시될 예정인 모바일하고 틀린 거 아시죠? PC방에서 하는 온라인 게임이고.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가 처음에 상장될 때 우려가 그거였거든요. 원히트 원더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 개발된 게 하나예요. 검은 사막 하나인데 솔직히 이제 하나가 엄청 잘 되면 물론 리니지도 그랬죠. 린저씨, 리니지를 즐기는 아저씨가 될 때까지 그때 고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30, 40대 아저씨가 될 때까지 리니지만 주구장창하니까 모바일 폰을 갖게 됐는데도 리니지 M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성공시키면 뭐 사실 히트작이 하나라도 뭐 그걸로 뭐 평생 5, 60년을 먹고 살 텐데 게임은. 그치? 그러니까 20대 때 하던 게임을 80대 때까지 한다. 뭐 이렇게 될 텐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하나의 게임이 안 되면 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데브 시스터즈가 쿠키런, 그리고 뭐 썬데이 토즈가 애니팡 이런 거 성공했는데 그 다음이 없으니까 약간 주가가 모바일 게임주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약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그 염두를 뒀는지 검은 사막 모바일 이번에 나오는 거에 엄청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기되었다고 뭐 CBT 연기되었다고 약간 떨어지는데 그거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기가 된 것 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너무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일단 뭐 그 두나무 지분에서 떨어진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단기 재료일 뿐이에요. 카카오가 하는 사업에 비하면 그거는 그냥 정말 큰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거예요. 신수부님, 지금 저희 이제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의견 조율 후에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카카오 주가에는 좀 호재일까요? 오늘 주가가 오르네요. 아, 그래서 삐삐 걸었군요. 옆에서 계속 쳐다보려다가 안 쳐다봤는데 시선 때문에. 근데 지금 그 가상화폐 좀 말이 많았죠. 법무부랑 정부랑 또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레코드가 나가다 보니 이게 언론이 또 받아 적다 보니 또 혼란이 있었는데 정부까지 저렇게 했다는 거는 어떤 조율이 있었나 봐요. 법무부랑. 그래서 어떤 그렇게 폐쇄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P2P 거래든 뭐든 하겠지만 일단 카카오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 뭐 두나무 지분으로 뜨거나 진 부분이 카카오의 어떤 엄청난 사업 부분에 굉장히 극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재료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말고 카카오 같은 주식 말고 그 완전히 가상화폐 관련주로 절대적으로 움직였던 급등락했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 제가 지금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데 급등락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초단타에 나는 최고 천재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접근하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네, 카카오뱅크가 전세자금 대출 출시 예상. 이게 지금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왔을 때 기존 그 금융권들이 조금 뭐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저런 걸 한다고 조금 좀 관심은 가졌지만 사실 1금융권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 금융권들이 얼마나 거대해요. 카카오뱅크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넓혀가다 보니 조금 그런 더 높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가 얼마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테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계속 나이 먹을 때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의 어떤 그런 금융 쪽도 지금 계속 그 강세를 띠고 있는 거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블레이드2 4 카카오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성과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영화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니 옥수수니 이런 것과 이제 여기 맞짱을 뜨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플랫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얹어도 돼요, 지금.
영화를 얹던 게임을 얹던 거기다 머니를 얹던 은행을 얹던 플랫폼 마당을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업을 펼쳐도 뭐 문어발 사업이라고 욕할 것까지는 없어요. 이게 문어발 사업을 펼쳐서 망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플랫폼이 장악이 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편안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카카오의 미래는 아직도 주구장창 밝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3위는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지금 주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일본의 예를 여기저기서 따오는 모두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20년간의 불황을 따라갈 거다 했지만 지금 일본은 다 부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년간의 불황 절대 우리나라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 오히려 지금 일본이 지금 부활하는 걸 우리나라 따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그 예를 하나 따라오면 편의점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편의점 비중이 8.2%인데 한국이 편의점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5%예요. 그래서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편의점이 굉장히 다양화될 거라고 했는데, 덕성여대 다니시는 분이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CU 덕성여대 학생회관점에는 이거 100평짜리거든요. 거기 보면은 파우더 존이 있대요. 그래서 파우더 존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편의점 안에서. 그리고 피팅 존이라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스터디 존이 있어서 그룹 스터디도 가능해요. 편의점의 이런 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급이 올라서 뭐 그 상생 정책을 내놓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편의점이 다양화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화되고 뭐 담배 매출이 줄어들고 도시락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색조 화장품이 늘어나고 이런 다양하게 되는 게 접근성, 이제 접근성은 좋은 거는 편의점의 강점이었지만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판매 품목을 넓히고 서비스를 넓힌다는 거는 편의점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거, 그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CJ ENM입니다. 지금 일단 명탐정 코난 간벽의 관이 2월달에 국내 개봉을 한대요. 이런 것 하나의 소식이고, 1987이 500만 돌파해서 지금 600만 가까이 갔대요. 지금 587만인가?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내 세상 이병헌, 골든슬럼버, 지금 강동원 대기 중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좀 망쳤어요. 공조 700만 간 거 빼고 구남도가 논란이 많았죠. 700~800만 갔지만 손익분기점에 미달했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근데 영화는 물론 저번에 얘기 드린 대로 방송 매출이 70%이기 때문에 방송을 터트리면 더 좋지만 영화도 또 터지면 좋잖아요. 4개 부분 중에. 1987이 일단 대박을 터트렸고, 그것만이 내 세상 골든 슬럼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사업도 기대가 되고, 1위는 또 휴젤입니다. 저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베인캐피탈 얘기를 좀 흐지부지 했어요. 근데 베인캐피탈이 왜 나오냐면 휴젤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베인캐피탈이 지금 이 보니까 그 골드만삭스랑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난 9월 달에 카버코리아를 매각해서, 이게 AHC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청담동에 가시면 엄청나게 큰 플래그십 스토어 있잖아요. 반짝거리는 하얀색 건물. 근데 그거를 포함한 카버코리아를 매각을 했는데 유니레버에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3조 1천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16년 6월 달에 7천억 원에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인캐피탈하고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인데, 베인캐피탈 혼자 가져간 수익만 1조 5천억을 가져갔어요. 이거 엄청나죠. 그래서 휴젤이 이 베인캐피탈은 이런 식으로 M&A를 싸게 해서 비싸게 파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지금 휴젤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2조 5천억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뭐 셀트리온에 비하면은 피렘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2조 5천억 엄청나거든요. 근데 휴젤을 9,300억 원에 인수를 했으니까 지금만 해도 수익이 엄청나죠. 2배 이상이죠. 뭐 베인캐피탈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수익이 엄청나요. 그래서 카버코리아 매각을 봤을 때 또 매각설이 불 수가 있어요. 휴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각설이 부는 게 뭐 나쁜 건 아니고, 이 베인캐피탈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자기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매각이 되었을 때 어떤 또 다른 어떤 거대한 회사가 매각이 된다고 하면 메디톡스처럼 뭐 엘러간의 기술 수출을 한 것처럼 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인캐피탈의 행보가 중요하다. 베인캐피탈이 뭐 동화약품의 뭐 손지윤 대표를 그 선임한 것도 얘기를 드렸지만,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고, 휴젤이 앞으로 보톡스 시장에서 그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다 보면 더 파이를 키울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또 매각을 해서 엄청난 차익을 남길 거예요. 근데 그 뭐 남기고 튀었다고 해서 먹튀가 아니라 베인캐피탈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휴젤은 또 승승장구를 할 거고,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휴젤의 주가에 계속 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추천주 10종목씩을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코스피는 0.28% 정도, 코스닥은 0.4%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